언젠가부터 이곳에선 석연치 않은 일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제주품에 난리예요. 걔 때문에 지금. 조금 자전거가 훔쳐가가지고 막 우리 거 자전거도 가져가. 다른 자전거 또 가져가. 식당을 운영하는 박 사장 역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제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서 저를 타고 도망갔어요. 근데 잡으세요. 잡을 거니? 지난 8일 자전거 주인이 보는 앞에서도 태연하게 도둑질을 해갔다는 범인. 그의 정체는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내가 저런데 카드 좀 꼭 시키게 하는 카드 분이야. 입에 담지 못할 진짜 내가 태어나서 74살 먹다가 처음 들어보신 거야. 끔찍한 말을 하고 사라진 아이는 같은 날 오후 5시 무렵 또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쳤는데요. 너 어디서 바꿨어? 가도 되는 자전거야? 물어보는 거야. 내 거라니까. 내 거니까 그만 가줄래요? 하고요. 저 억울해요. 이거 엄마가 똑같이 사주셨는데 막 거짓말 치고 어머머머머머머 이게 불법 촬영을 하네? 불법 경찰 신고해. 아니 기다려봐. 여자 좀 챙겨있다고. 저희 아이도 그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죠. 동네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만한 아이가 이 동네에는 그 아이뿐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학교에서 교감의 뺨을 때리고 또 침을 뱉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3일 교실 복도에서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린 아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감옥 가라고. 이 아이가 바로 자전거를 훔쳐갔던 11살 형준이었던 건데요. 그날 학교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린 영상 속 김 교감을 직접 만났습니다. 5월 14일 전학 온 날부터 6월 4일까지 14일인데 정상 학교는 6일이었습니다. 8일은 미인정 조퇴였죠. 그리고 6월 3일도 거의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학생은 강하게 나가겠다고 했고 학교를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따라 나가거든요. 사건 당일 오전 등교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학교를 이탈했다는 형준이. 그런데 교실 가야지. 학교로 가야지. 알겠으니까 좀 욕 좀 하고. 설득하는 교감에게 손가락 욕을 하더니 어른을 뺨을 때리냐? 어른을 이렇게 때리면 되냐라고 했더니 그때는 잠깐 얘가 그거에 좀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교실로 데리고 왔었고 온 지 10분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선생님한테 학생이 위협적인 행동한다고 보고를 받고 올라갔죠. 교실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또 우산을 집어던져 이를 말렸더니 욕설을 하고 또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이 조퇴를 주장을 할 경우는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허락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이 해당 학생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한번 하죠, 모호자한테. 근데 한 번도 받으신 적은 없어요. 학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는 학교 측. 그러는 동안 형준이의 폭력성은 날로 심해졌다는데요. 우린 수소문 끝에 형준이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거든요. 아이가 잘못은 했고 사과도 했어요. 영상 보셨죠? 네, 보고 왔어요. 영상만 보면 저도 충격이었어요. 근데 영상에서 아이가 때린 모습만 방송에 나가고 교감 선생님이 체육실 앞에서 아우 꺼져 한 다음 교실 복도에서 욕하신 다음 아이 싸대기를 20번 넘게 때리셨대요. 체육실 앞에서 교감 선생님이 한테 무슨 욕을 어떻게 했어? 어떤 욕을 어떻게 했어? 말해줄 수 있어? 아니요. 차마 말을 못하겠어? 참아. 좀 심했어? 심했다고. 보다도 심했어? 뭐 보다 더 심했다고. 교감에게 들은 폭언을 차마 입 밖으로 낼 수조차 없다는 형준이. 아이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는데요.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내가 사실? 침 뱉고 든 건 아닌데 그 교감 선생님 뺨 때린 거 선생님이 있으니까 나도 정당방위였답니다. 분명 교감이 먼저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손 잡고
세게 때리고 세게 걔 툭툭 쳤어? 분명 맞았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거짓말하면 엄마가 감옥 가. 나는 잘 들어? 거짓말하면 엄마가 감옥 간다? 진짜로야? 진짜야 진짜 난 진짜 얘기했고 난 진짜 경험했다고. 외국에서 이제 살다 온 이제 배경 환경도 있고 또 한국이 또 외국보다는 좀 억압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를 낙인을 먼저 찍으셨어요. 학습권을 방해하고 뭐 누구를 때리고 상대 아이가 때렸는데도 저희 아이가 때렸다고 좀 우기셨어요. 좀 아등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낙인을 찍으셨던 일들을 선생님들이 이제는 직접 밝히셔야 돼요. 베트남에서 7년 정도 살다가 2년 전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형준이와 엄마. 강압적인 학교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해 형준이는 1년 6개월 새 5번의 전학을 했다는데요. 사정을 알고 있는 이번 학교 측에서 아이를 차별하고 폭행했다는 게 형준이 어머니 주장입니다. 아니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아시겠지만 체육실은 공개된 장소라 체육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체벌은 당치도 않답니다. 형준이의 모습을 촬영한 것도 학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데요. 학생이 집에 가고 난 다음에 학생을 데리고 오셔서 강하게 항의를 하시는 거죠. 왜 애를 보냈냐. 그런데 보통은 교무실에 오셔서 저한테 따지셨는데 그날은 바로 교실에 올라가셔서 선생님을 복도로 좀 오게 하시고 욕설과 함께 때렸다고 알고 있어요. 그날의 사건은 같은 반 아이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교실 문을 열어서 너희들 때문이야. 이렇게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한 번도 학교 등교 거부를 하지 않았던 아이가 저 학교 안 갈래요. 왜? 우리 거기 무서워서 못 있어. 현재 출석 정지 중인 아이는 길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지켜본 지 얼마 되지 않아 학원 앞에 세워진 남의 자전거를 만지는 형준이. 너 자전거야? 거야? 동생 거예요. 동생 거야? 신동생? 동생이 없지만 동생의 자전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 어머니를 만나자 엄마가 잘 듣고 알았어. 잘 듣고 알았어. 공손히 알았어. 공손해진 아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안 보이자 훔친 자전거를 타는데요. 그 자전거 누구 거야? 친구 거야. 친구 거?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아줘요. 왜? 엄마한테 얘기하면 저 망해요. 내 인생이 그냥 망가지니까. 왜요? 제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아이씨 정신만. 다시 만난 아이는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를 하고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동을 이어가는 형준이. 우린 아이의 속마음이 참 궁금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뭐 폭력을 당할 때도 있고 폭력을 당해? 폭력을 몇 가지 맞아본 적 있어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엄마한테? 네. 어머니랑 되게 잘 지내는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그 수건을 물고 맞은 적 있었어요. 아이의 어머니와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어머니한테 맞은 적 있다. 키우면서 한 번은 손을 댄 적이 없어요. 아빠예요, 아빠. 원인 제공자가 아빠예요. 아이가 겪은 내용들이나 상황들이 어른이 겪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겪었어요. 지금은 이혼을 한 형준이의 친부 이 씨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 우린 이 씨의 지인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잘 키웠어. 그런데 너무 힘든 거야 여기 살기. 애들을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학교 가면 사고는 치고 애들 때리고 뭐 학교 시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집에 와버렸대요. 어느 날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 안 보이네? 엄마가 또 키우고도 데리고 갔다 오더라고요. 베트남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형준이가 부모의 불화로 늘 불안정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어머니께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상담과 검사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엄마하고 좀 기분 전환도 좀 하고, 그리고 상담실에서 엄마도 좀 상담을 받고 싶네. 엄마도 좀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좀 알아보고 월요일 날 제가 어머니 모시러 내려올게요. 그런데 검사 해보자고 하신 걸로 이해했어요. 어머니 검사 하자고 하셨어요. 왜 검사를 거부하시는 거세요? 거부 뜻을 아세요? 잠깐만 미안한데 저 오늘 안 가? 잠깐만. 곧 가? 검사 거부는 개인 마음이에요. 전문가는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가진 사람은 바로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이 엄마와 아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을 잘 못해요. 친구한테 욕하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머릿속으로 외우고는 있지만 실은 우리가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이유가 상대가 고통을 받기 때문이잖아요. 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고통을 받는다는 그 공감 자체가 아이도 어렵고 엄마도 어려워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엄마도 잘 안 돼서 화나면은 분노 폭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는 그것을 보고 본인도 딴 사람을 공격하고 분노하는 그런 심리적 기제가 이미 좀 생겨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 혼자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같이 둘 사이에 좋은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게 돕는 게 제대로 된 저는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계속 그러잖아요. 나는 거짓말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이는 끝까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거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만 잠깐 잘 속이면 되는 거고 엄마가 유도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 거야라는 변명을 하면 엄마가 늘 너그러워져요. 자식을 너무 아껴서 근데 사실은 자식을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엄마가 교감선생님이야. 어떻게 손 잡고 막 세게 어이구 이렇게 툭툭 쳤어? 툭툭 쳤어. 어머니가 형준이의 거짓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와의 인터뷰에서도 몇 명이서 놀았어? 3명. 삼총사야 삼총사. 아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잘 지낸다고 믿고 있었던 어머니.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형준이는 늘 혼자였는데요.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누비는 형준이의 출석 정지 처분은 25일에 끝납니다. 그 뒤 아이는 어디로 가서 누굴 만나야 할까? 교육청에서 이제 교권 관련으로 심의를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전학을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처분이 내려지겠죠. 학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정서학대도 있고 방임도 학대에 속하고 그래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 모시고 논의를 했거든요. 학대 여부 판단을 해가지고 그 치료를 받게 하든 그 조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는 아이의 행동에 수많은 어른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또한 어른들의 몫일 텐데요. 애들도 어른의 진심을 되게 빨리 알아요. 그러니까 치료받고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분명 좋은 어른들이 곁에 있다면 형준이도 변할 겁니다. 어쩌면 다음번 우리가 듣게 될 아이의 소식은 다를지도 모르는데요. 무엇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나이. 형준이는 이제 겨우 11살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삐뚤어져요. 이건 정확 교육의 전문가들의 정설이에요, 정설.